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총선을 앞두고 총선에서 질 것을 우려해서 그동안 꼼짝 않고 잠적해 있다가 선거가 끝나기가 무섭게 이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역사상 언제 대통령의 부인이 이렇게 뉴스의 중심에 선 적이 있었나? 참 대통령이 누군지를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 대통령을 만든 것도 김건희라고 하니까 지금 본인이 VIP1, 현 대통령이 VIP2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거가 끝나니까 이제 내가 대통령으로서 행보를 하겠다. 지금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제 경기도 양주시 화암사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혼 기념문화축제, 여기에 대통령과 나란히 참석을 했던데 김건희 여사가 이 사리를 한국으로 가져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김건희의 요청으로 이게 한국으로 다시 오게 됐다 이런 겁니다. 이 사리가 가섭불, 정광불, 석가불, 나홍선사, 지공선사 사리라고 하는데 100년 만에 한국으로 온 거라고, 이게 이 일제시대 때 일본 쪽발이들이 도둑질해 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미국 보스턴 박물관에 있던 건데 원래 제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김건희가 큰 역할을 해서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환지본처라는 것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환지본처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까불지 않아도 온다. 그리고 어디에 있어도 사리불은 사리불이다. 어디에 있어도 사리는 사리다. 우리나라로 오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이걸 다 김건희가 가져왔다. 김건희 때문에 왔다. 꼭 이렇게 볼 수만은 없는 겁니다. 모두 다 그 때가 되어서 온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시절 인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김건희 때문에 이게 돌아온 것처럼 쌩 난리를 치고 그런다고 해서 김건희는 또 거기에 나와서 지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거만한 표정으로 개폼 잡고 앉아있던데, 원래 와야 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다. 그것은 김건희가 아니어도 돌아온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불교에서 말하는 시절 인연이라니까요. 시절이 다 돼서 이제 온 겁니다. 그 인연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인연이었어. 그래서 온 거지. 무슨 김건희가 나서가지고, 김건희가 나서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은 안 옵니까? 한국으로? 우리 건데 원래 늦을 수는 있겠지만 오죠. 그리고 안 깝죽됐으면 더 빨리 왔을 수도 있겠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불교계에서도 막 너무 환영하더라고요. 불교계 일부 인사들은 김건희 좋아하죠.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던데 내가 보니까 그냥 그래. 근데 또 이게 자승스님 분향소 갔던 이후에 또 처음으로 본격적인 행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계 행사 가고 마지막, 또 불교계 행사 시작하면서 또 본격적인 행보 시작, 공개 행보 시작,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불교계하고 어떻게 자꾸 엮어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천공이나 잘 믿으시고 천공이나 믿으면 되지 무슨 불교까지 오염시키지는 마시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김건희가 이렇게 나선 것은 그거잖아요. 총선도 끝났고 또 자기 수사하던 송경호 중앙지검장도 바꾸고 이러니까 이제 거칠 것이 없죠. 이제는 막 돌아다닌 겁니다. 지금 처음에 자맹 들어갈 때 누가 본인한테 자맹하라고 그랬습니까? 본인이 그냥 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번 같은 경우도 본인이 좋아서 그냥 나온 겁니다. 근데 대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사과 한마디는 하고 나왔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것은 사람 같은 사람한테 요구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뻔뻔하기 때문에 사과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일반인 같으면은 사과도 하고 반성도 하고 이러면서 공개 행보에 나설 텐데, 그냥 한 5개월 정도 자빠져 있다가 조용해진 것 같고 수사 검사 다 바꾸고 이러니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정말 사람은 잘못할 때는 늘 사과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반성해야 되고, 앞으로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진정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하지 않은 채 무작정 아무 때나 야 이제는 뭐 조용해졌겠지 하고 그냥 별일 없다는 듯이 나오고 또 뭔 일 있으면 또 쏙 들어가고 또 남편은 박절하지 못해서 받은 것이다 뭐 이러고 그러면서 오늘 또 검찰은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를 오후 2시에 소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최재형 목사 같은 경우도 지난 13일에 12시간 동안 조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명품백을 건넨 목사님이죠. 이분을 불러서 12시간 동안 조사를 했고 이제 오늘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를 소환합니다. 오후 2시에. 그러면 그 다음 소환은 누구여야 됩니까? 김건희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검찰이 지금 그럴 것 같습니까? 김건희는 안 부르고 그냥 백은종까지 부르고 아무래도 끝장을 내려고 하겠죠. 이제 고발인 조사니까 누구를 고발한 거예요? 김건희를 고발했으니까 김건희를 소환하는 게 맞다. 그런데 지금 서울중앙지검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전에 인사를 보면 그래요. 그렇게 되면 우리 또 국민적 분노가 더 높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백은종 대표가 명품 가방 전달 과정이 담긴 30분 분량의 영상 원본 이것을 제출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금융위원 인사청탁 문제 또 40만 원 상당의 양주 준 거 또 180만 원 상당의 명품 화장품 향수 준 거 뭐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고발인 조사 끝나고 참고인 조사 끝나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김건희를 수사를 해야 할 텐데 과연 할 것인가 우리나라 검찰이 이제 이러면 수사를 안 하면 개보다 못한 검찰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고 그나마 수사를 하게 되면 기대를 좀 해보겠죠. 어떤 것들이 좀 밝혀지려나. 그런데 이미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김건희는 처벌할 수 없다. 준 사람은 처벌해도 받은 사람은 처벌할 수 없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공직자의 부인은 처벌할 수 없다. 공직자는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뇌물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 마누라다. 그러면 대통령을 처벌할 수 있느냐? 못한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 수사를 못하고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게 수순입니다. 뭐 별거 아니에요. 나라 법에 받은 사람은 처벌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근데 그 남편이 하필 대통령이니까 처벌 못하는 거죠. 그건 이제 대통령 끝나고 뭐 처벌을 해야 되나? 근데 뭐 그때까지 가겠습니까? 결국 명품백 이 문제는 최재형 목사 괴롭히고 백은종 대표 괴롭히고 뭐 이걸로 해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뉴스도 사실은 지금 뭐 TV나 신문이나 이런 데서 엄청 막 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별게 아니에요. 왜 별게 아니냐? 대통령이 저 모양이니까 결국 자기 마누라 수사 안 할 거잖아요. 수사를 할 것 같으니까 모두 다 검사를 바꿔치기 하는 이런 상황에서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못합니다. 지금 심지어 그것만이 문제입니까? 차상병 특검 이미 국회를 통과해서 용산에 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게 기정사실화 돼 있습니다. 이미 뭐 한다고 거부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 초선들 국민의힘 초선들 모아놓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나는 거부권 행사한다. 차상병 특검도. 왜냐? 본인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특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마누라가 연루가 됐으니까 거부하고 차상병 특검 같은 경우도 본인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부하고 그러면 이게 나라 법이 뭐가 되는 겁니까? 누더기 아닙니까? 이런 게 나라입니까? 이런 걸 갖다가 나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나라를 지금 누가 지금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습니까? 87년 민주화운동 이후에 나라를 이렇게 국민들이 반듯하게 세워놨어. 그런데 검사 출신 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분탕질을 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재명 대표가.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이를 출발점으로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심을 거역한 권력남용은 반드시 국민의 중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이 윤석열 대통령 귀에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11시에 뭐 대통령실 앞에서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그런 기자회견도 열었고 조국 혁신당에서도 기자회견을 열던데 이런 걸 가르쳐서 세기의 경리기다. 대통령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듣지도 않을 것이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또 국민들은 거부권 행사했나 보다. 그리고 또 멀뚱멀뚱 쳐다보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으로 걱정되는 일이죠. 네, 5.18 이야기는 하고 싶지도 않아. 5.18 방문해가지고 정말 하는 거 보면 5.18이 뭔지나 아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5.18 공부나 좀 하고 왔으면 좋겠고, 본인이 후보 때 헌법 전문을 수용하겠다 5.18 정신라고 이야기해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3년째. 그럼 이게 사기인 거예요. 이런 걸 사기라 그래. 사기가 별겁니까? 진짜 뭐 사기꾼이 득실거리는 나라가 됐어. 5.18 이야기는 진짜 화나니까 안 할랍니다. 그리고 또 정부가 개판 5분 전인 게 하나 있죠. KC 인증 관련해가지고 진짜 3일 만에 나라가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더니 3일 만에 또 그런 적 없는데요? 이런 님.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 이런 조치를 예고했잖아요. 국무조정실에서. 했어. 국무조정실에서 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각 부를 모두 다 통과를 하는 데가 국무조정실이란 말이에요. 다 취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 각 부서에서 뭐 특히 산업부 같은 경우 다 알 텐데 그 사람들은 잘 모른대요. 그러다 보니까 직구를 금지한다. KC 인증 없는 제품에 대해서 직구를 금지한다. 사실상 그거 막을 수 있습니까? 그거 못 막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지한다고 국무조정실 2차장이 5월 16일 날 발표를 합니다. 국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성이 큰 해외 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 없는 해외 직구의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 그런데 여론이 들끓으니까 죄송하다 이러면서 또 확 다시 호주머니에다 집어넣어버립니다. 물론 정부가 이렇게 나서는데 이유가 없지는 않습니다. 테무라든가 알리익스프레스가 저가로 공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시장을. 그러면서 중소기업까지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도 그 테무에서 몇 가지 물건을 구매를 해본 적이 있어요. 하도 뭐 싸다 그래서. 근데 정말 상상 이상으로 쌉니다. 그리고 뭐 제품의 질이 뭐 나쁜 것도 있겠지만 저는 뭐 특별히 뭐 어떤 기구나 공구가 아니기 때문에 뭐 특별히 나쁜 것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싼 거 구입하는 겁니다. 익스프레스도 마찬가지고 알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실험적으로 한번 해봤어요. 한번. 그랬더니 뭐 약간 이 배송이 좀 늦게 된다는 거 외에는 특별히 나쁠 게 없더라고요. 물론 어린이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철저히 해야 되겠죠. 그 유해성이 분명히 중국산이기 때문에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유해성이 검증되면 직구를 차단하겠다. 정부가 이렇게 말했지만 지금도 유해성이 입증이 되면 차단되고 있습니다. 이미 차단되고 있잖아요. 국회의원에서 늘 발표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유해성 있는 거 차단하는 거거든요. 저도 기자 생활할 때 그거 기사 많이 썼어요. 국회의원에서 나온 보도자료 보고. 그러면 대부분 유해성이 있는 것들은 막습니다. 근데 갑자기 유해성이 있는 것은 막겠다고 인재사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죠? 이제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해외 직구 금지권을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한 거죠. 이전에 하고 있었던 것인데 안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유해성이 있는 것은 수입하지 않겠다, 못하도록 하겠다 라고 말한 겁니다. 라고 뻥을 치고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가 공무원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다 행정고시 합격이하고 한 사람들이 좀 높은 자리에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진짜 멍청하고 바보여서 이런 발표를 막 며칠 만에 뒤집었겠습니까? 누군가의 손이 시켰겠죠. 누군가의 입이. 예? 국무조정실이 나서서 할 정도면 어디겠습니까? 딱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응? 마음대로 시키는 거.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이런 게. 응? 그거 다 때려 막아가지고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뭐죠? 그랬다가 내놨다가 3일 만에 그걸 다시 집어넣어? 이런 것들이 지금 국정을 운영하는데 고민도 없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무식하고 무지한 거예요. 그만해 좀 제발 내려와 좀. 이렇게 무식해가지고 무슨 놈의 나라를 운영합니까? 그리고 공무원들 아유, 네, 공무원들 진짜 불쌍해 공무원들. 특히 고위직 공무원들. 응? 뻔히 다 알잖아 당신들은. 그러면서도 그냥 용산에서 말하면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하느라고는 정말 너희들 고생이 많다 정말. 아이고 정말 여기저기서 하도 문제가 되니까 갑자기 아니요 그런 적 없는데요 라고 집어넣는 이 뻔뻔함. 이것이 바로 현 정부의 민낯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